이런 곳은 항상 수요가 많아서 부동산 하락기가 와도 가격 방어가 대체로 잘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건물의 크기와 높이를 결정하는 건폐율, 용적률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에 막 입문하신 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은 후피입니다. 처음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할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용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용어들을 쉽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1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용어 중에서 역세권, 초품화 등 아파트를 수식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대표적인 것들만 알아보고, 그리고 건물의 크기와 높이를 결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를 수식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역세권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일자리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시로 이 9호선 흑석 역세권인 아파트, 그리고 3호선 녹번 역세권인 아파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지하철 출구로 나오면 바로 아파트가 있으니 굉장히 편리해 보입니다. 이 아파트와 여기 얼마나 가까워야 역세권이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한 우스갯소리로 이 지하철역에서 배 신호가 와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지하철역이 아닌 우리 집으로 뛰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우면 초역세권이다 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학세권입니다. 명문 학교는 물론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고 유해시설이 없는 지역들을 학세권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반포동, 대구 범어동, 대전 둔산동, 부산 사직동, 울산의 옥동, 그리고 광주 봉선동을 학세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곳은 항상 수요가 많아서 부동산 하락기가 와도 가격 방어가 대체로 잘 되는 곳입니다. 이 지도로 학원가들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 보려면 호객노노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학원가를 클릭하거나 아실이라는 어플 지도에서 학원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학세권의 위치를 알아볼 때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품화입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의 준말인데요. 단지 내에 이렇게 학교가 있어서 자녀들이 등교, 하교할 때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건너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안전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이런 초품화를 선호하고 주로 초품화의 가격이 초품화 아닌 것들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처럼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공세권 그리고 팍세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쾌적한 자연환경을 선호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세권에도 수요가 몰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백화점, 마트가 가까운 백세권, 몰세권, 그리고 이러한 백화점 마트들을 집에서 슬리퍼 신고 빠르게 갔다 올 정도로 정말 가까운 곳을 이렇게 슬세권이라고도 합니다. 예시로 청주의 복대동 지웰시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단지와 백화점, 몰이 붙어 있어서 정말 간편하게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소비 욕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건물의 크기와 높이를 결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즉 수평적인 건축물 바닥 밀도를 말합니다. 내 땅에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냐가 이 건폐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지 면적이 100평이고 건폐율이 50%라면 이 대지 면적 100평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바닥 면적은 50평까지입니다. 건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을 수평적으로 더 넓게, 더 크게 지을 수 있겠죠. 건폐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땅 면적에 대비해서 건물들이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지어질 것이고, 반대로 건폐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땅에 건물들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시에서는 이 건폐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면서 건물과 건물 간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관리하면서 최소한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연면적은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의 각 바닥 면적을 합한 것입니다. 아까 건폐율은 수평적인 크기에 대한 비율이었다면 이 용적률은 건물이 수직적인 크기, 즉 높이에 대한 비율입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100평인 토지에 용적률이 200%이고 건폐율이 50%라면 바닥 면적은 50평까지 지을 수 있고 층수는 총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즉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용적률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늘어나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사업성이 좋아지고 조합원들의 이익이 커져서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시에서는 이 건물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높게 올라가면 도시의 미관이나 조망, 그리고 일조권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용적률을 지나치게 높지 않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의 크기와 높이를 결정하는 건폐율, 용적률은 그 토지의 용도 지역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용도 지역이 있는 이유는 좁은 땅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모든 토지에 도시계획의 방향성에 알맞도록 역할을 주기 위해서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오늘은 이 도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지역은 사람과 일자리가 몰리는 곳에 너무 무분별하게 도시가 개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도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 지역에서는 그림처럼 또 4가지로 나뉘는데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역,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상업 지역, 공단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카카오 지도에서 지적도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색깔로 용도 지역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시 영통동의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삼성전자 공장이 굉장히 크게 있는 공업지역이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고 그 밑으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 노란색, 그리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병원,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이 분홍색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공원들이 있는 녹지지역은 초록색으로 지적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지에는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거지역에서도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또 나뉩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이 이 용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 중에서 전용 주거 지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위한 지역으로 이름 그대로 주거 지역을 전용으로 하는 토지입니다. 1종, 2종으로 나뉘는데요. 이 2종이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죠. 1종 전용 주거 지역에는 주로 단독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2종 전용 주거 지역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이 주로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전용으로 하는 토지라서 다른 업종,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과 같은 상업시설이 많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요. 일반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보다 확장된 개념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의, 그리고 상업시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지역입니다. 1종, 2종, 3종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서 또 다 용적률이 다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일 용적률이 낮은 제1종은 4층 이하 저층주택, 그리고 2층은 18층 이하의 중층주택, 그리고 3종은 고층 아파트들이 주로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상업기능, 업무기능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주로 주상복합이 들어서고요.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보다 더 높아서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보다 더 고층으로 지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것은 또 각 도시의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마다 다른 점들을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모든 땅들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에 맞게 건물들이 높게 지어지거나 낮게 지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고 단독주택이 있기도 하고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기도 한 것이 다 도시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용어 중에 역세권, 초품화처럼 아파트를 수식하는 용어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보았고 건물의 크기와 높이를 결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 또다시 도시지역 중 하나인 주거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주거지역에서는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